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2년 2월 16일 오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고고TV의 인상이 지금 왼쪽 눈이 찌그러져 있죠. 저는 눈병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러는데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단일화 안 하면 진다. 윤석열, 단일화 못하면 진다. 안철수하고의 단일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은 도망 못 간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라. 제가 문화일보 그 이현종 근호마 거를 제외하고, 근호마는 지식인 아니에요. 이현종 근호마는 아주 천박해요. 문화일보 그 칼럼을 사설을 그 유심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가 허민이라는 기자인데, 허민. 그 기자가 윤석열 단일화 못하면 진다 하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에 나오죠. 선우정은 극우입니다. 극우. 대표적으로 꼴등 보수를 지원하는 선우정이가 문재인이 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 이런 칼럼을 쓰면서 그 요체가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적폐 수사를 들고 나오자 문재인이가 분노를 표시하면서 좌파 진보의 결집에 들어갔다 하는 게 요체인데요. 그 내용이 문재인의 5년은 숙청과 역병의 시대였다. 수많은 원한을 만들고 나의 안락만 구하겠는가.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너도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데 맞는 말이죠. 근데 너무 이게 극악적이고 저주적인 그 칼럼이에요. 역병의 시대는 문재인이 만든 게 아니고 세계가 지금 그래요. 세계가. 코로나를 갖다가 문재인을 공격하면 표가 떨어집니다. 선우정 칼럼은 그런 내용이니까 선우정 칼럼에 들어보니까 대개윤들과 자칭 우파들이 고고TV도 우파입니다. 자칭 우파들 들어가서 맞는 소리야 화이팅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칼럼을 봤다고 수천 개 막 4천 5천 개의 댓글을 다는데 정신들 차리시라.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과거의 단죄도 있겠지만 미래를 여는 선거다. 국민들은 이런 칼럼을 보면서 반대 진영이나 중도층은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다. 또 우리가 윤석열이가 당선되면 5년 동안 깜빵 집어넣는 수사를 하고 국정은 멀리할 것인가. 그런 염려를 갖는 게 일반적인 중도층들의 생각이다. 아주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극혐이에요. 요새 제가 보면. 저는 여러 방송을 봐요. 그 몇 명 보지도 않는 방송을 위해서 그래도 확정 편향을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한번 정치를 비평해보자 하기 때문에 좌우 거를 다 봐요, 저는. 선우정 칼럼 가서 읽어보시고 맞는 소리나 너무 황당하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가 쓴 윤석열 단일화 못하면 진다.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준석이가 말하는 단일화 앵무새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뭐 시민단체도 나타나고 과거의 정치인들도 나타나고 뭐 이재호 같은 경우도 오늘 하는 말이 윤석열이가 5% 이내에서 5% 이내에서 격차를 벌렸으면 진다. 안철수와 단일화를 못하면 왜? 안철수가 5% 이상을 가져갈 것이므로 윤석열이가 혼자서 단일화 안 하고 일 것이면은 안철수의 5% 지지율은 없어져야 한다 하는 게 이 제5의 논리죠. 그것도 틀렸어요. 요번에는 자강론으로 가든지 단일화를 하든지 안철수 혼자 가든지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고고태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초박빙이라고 저는 계속 그러죠. 지금 며칠 전부터 나오는 것이 이재명 국힘 쪽이나 또는 윤석열 윤핵관들이나 또는 이준석이 퍼뜨리는 것이 여연 여론조사를 보면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윤석열이가 이재명에 앞서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개운들이나 20대 남자들은 환호성을 지를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여연에서 매일 이틀 만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각 지역구마다 동별로 돌리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그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하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하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개원이나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우파들은 압도적으로 표본 수치에 응하고 응답을 하겠죠. 그런데 좌파 진보나 문바다나 노바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표본 추출에 적극적으로 응하겠어요?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렇죠? 4.15 총선 때 지금 윤석열은 황교안보다 못해요. 정권 교체 욕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당시에 여연에서 선거 30일을 남겨놓고 160석으로 앞설 수 있다 하는 걸 계속 돌렸죠. 물론 그때 여연하고 지금 여연은 좀 달라요. 응?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한 20일 정도 남겨놓고 그 차 누구야 그놈아 차명진이 그놈아가 세월호 쓰리선 바로 나오는 바람에 100석 얻었죠. 105석 그죠? 60석이 달아났죠. 그 다음에 민경욱이가 허접한 말을 계속 쏟아낼 적에 근데 그 두 마디 말로 60석이 달아날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20, 30석은 달아났다고 봐요. 서울 경기에서 거의 서울 경기에서 전패를 했으니. 그런데 부산하고 TK에서는 그래도 이겼죠 우리가. 그렇죠? 4.15 총선 때. 그러면은 여연이 지금 윤석열이가 두 자릿수로 앞서간다 하는 것은 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일 남았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16일입니까? 3월 9일. 23일 남았죠.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그럼 여론조사가 이재명한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모든 게 매일매일 조사해도 앞서간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거짓말이란 소리 아니에요? 이준석이나 윤석열 핵관들이나 또 국힘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선동인데 제가 볼 적에 과학적인 선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MBS나 그죠? 머니투데이, 한국갤럽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시라고. 물론 내가 여연의 핵심부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걔네 말을 갖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사물을 판단할 적에 반대편이 어떤가, 상대편이 어떤가, 반대적 의견이 어떤가, 반대적 의견이 어떤가, 비판적인 유지를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그 허민이가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가 쓴 게 윤석열 단일화 못하면 진다. 이거는 제가 봐도 지금 그런 형태로 벌어져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가 그 안철수 측의 선거운동의 두 명의 그 죽음에 의해서 애도하러 간다 그러는데 그 소용없어 그래가지고는 응? 가긴 가야죠. 그러면은 지금 핵심이 새 키워드가 나오는데 허민의 이게 칼럼을 보면은 안철수가 여론조사 단일화를 선창해서 판을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정치는 명분 싸움이에요. 그건 무조건 그냥 그 독재 타도 빨갱이 타도 정권 탈취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선은. 그 다음에 윤석열은 안철수의 경쟁 제안에 경쟁이죠. 여론조사로 경쟁해서 뽑자 그런 경쟁 제안에 단판 혹은 회피 전략으로 나오는 중이다. 단일화 없이 다자구도로 가도 이긴다는 위험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하는 게 허민의 이 칼럼의 핵심 키워드인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자각론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죠. 저도 고고TV 여명도 항상 그러했어요. 그런데 대선하고 보선하고 총선하고는 달라요. 보선 총선은 지역적인 선거고 대선은 양 세력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전면전이라는 거죠. 요번 대선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 압도적인 지원을 못 받는 건 지금 자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여연이랑 거짓말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둘 다 누가 돼도 특히 윤석열이가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야. 그 다음 날부터. 응? 그리고 윤석열이 나오는 공약을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윤석열이가 말한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검찰군 강화 법무부 수사권 폐지 이런 거 그거 하나도 못 한다니까. 그거 전부 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다수당이 민주당 쪽이므로 그거 하나도 못 한다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못 해요. 적폐수사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으므로 그거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윤석열이가 나온 공약은 국회에 막혀가지고 하나도 못해요. 경제 공약이든 정치 공약이든 사회 공약이든 교육 공약이든 하나도 못해요. 뻥카라는 거죠, 뻥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국민의 지원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그 이명박이가 정동영을 이길 적에 350명, 80명, 380만 표 차이로 이겼죠. 그때 이명박이하고 이해창이 갖고 온 게 정동영보다 2배 이상 이겼어. 그 정도는 안 돼도 20% 정도는 윤석열이 이겨야만이 국민의 50% 지지율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유권자들도 그렇고 또는 전체 국민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상대편을 허물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피플 파워 파티가 아니라 시티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판때가리를 불러봐도. 그러면은 중도층을 끌어안고 부동층을 끌어안는 안철수와 윤석민한테 막강한 재원과 힘을 줘야 된다는 것이.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윤석열이가.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계속 할 말이 너무 많아. 저는 그 허민의 그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일화 게임은 협상의 유형으로 볼 때 경쟁과 협력의 이중구도로 되어 있다. 맞죠? 단일화 때까지는 내부 경쟁자 간의 승부를 겨루는 치킨 게임이나 단일화 후엔 외부의 경쟁자와 맞서기 위해 힘을 모으는 협력 게임으로 나간다. 맞죠? 그죠? 그게 단일화 문법이다. 윤석열과 안철수 두 사람은 현재 경쟁 상태인데 안철수가 먼저 여론조사 단일화라는 선창해서 판을 주다고 있다. 윤석열은 안 해요. 이준석도 안 해요. 끝까지 가라 이거야. 고고TV는. 한번 보자 이거지. 경쟁에서 승리는 더 절박한 자들의 차지인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안철수, 윤석열 순으로 절박하다. 어떻게 나랑 똑같이 하네. 허민이란 이 기자가. 윤석열은 지금 절박한 게 없어요. 그냥 공중에 붕 떠가지고 군중집회하고 TK하고 부울경하고 당원들 모집해서 대중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다 이긴 줄 알고 있는데 절박하면 지금 이재명이 제일 강해요. 감옥에 갈지 모르니까. 삼족이 멸할지 몰라 이재명은. 어떤 삼족?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과거의 노무현까지 삼족이 멸하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 다음에 절박하고 윤석열은 절박함이 없다. 단일화 제안도 그 순서로 이루어졌다. 이재명이가 먼저 안철수한테 제안을 하고 안철수가 거절하면서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제안을 했다. 이재명은 내가 대선에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호소할 정도로 절박감에 몰렸다. 이건 전체 좌파 진보층이 다 그래요. 윤석열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한 1월 중순 이후에 안철수 후보에게 집요하게 이재명을 파고들었고 누가 되려는 무지의 장막을 치고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은 여론조사로 안철수에게 나와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상황도 감수하겠다는 메시지가 지금도 전달되고 있고 압도적 국회 의석을 동원한 정치개혁도 약속하고 산재 중임제도 걸고 나오고 경제 성장도 들고 나왔다.
무서워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좌파 진보들 대통령 자리를 안철수 너한테도 줄 수 있으니 여론조사로 단일하자. 근데 여론조사하면 안철수가 지죠. 안철수 쪽에서 탈진보애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쇼지였죠. 안철수는 이재명의 역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에게 먼저 다가섰고 명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 안철수가 정권 타돌릴 때까지 외쳤는데 문재인 쫓아내자고 외쳤는데 그쪽에 갈 수는 없겠죠. 안철수의 단일화 선창은 완주 선언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한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를 막기 유권자의 단일화 꼬리가 따라다니는 한 안철수한테 유권자의 사표 방지 심리를 막기가 힘들고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고육책이다. 맞죠?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안철수가 단일화를 던졌지만은 양 진영이 결집하면서 그래도 될 놈을 찍자 하는 게 많죠. 국민들. 그래서 안철수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안철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철수는 윤석열한테 단일화 제안을 하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철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치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는 강한 우려도 작용해서 윤석열에게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고 안철수는 톱다운 방식보다 버텀업 방식 여론조사를 제시했는데 윤석열은 말도 않고 있다. 무대응으로 미온적으로 계속 그냥 이준석이가 나와가지고 김재원이가 나와가지고 밉상 다 됐어 둘 다. 중도층이나 안철수 파들한테는 아직까지 준석이 나한테 밉상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공깃돌 돌리듯이 갖고 놀고 이대남 애들이 그냥 안철수를 막 이상하게 막 욕질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이겨도 지는 거예요. 안철수한테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이나 이준석이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면은 선거에서 이겨도 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윤석열은 안철수의 경쟁 제안에 단판 혹은 회피 전략으로 나오는 중이다. 단일화 없이 다자구도로 가도 이긴다는 위험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위험해요. 이 같은 태도가 한 달 이상 이어진 지지율 우위로 배태됐고 지금 근데 지지율은 초박빙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이재명 우위, 윤석열 우위 그럴 거예요. 받은 민심은. 당 소속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틀이 멀다 하고 후보와 당대표 등 극소수에게 지지율의 압도적 우위를 보고해온 게 윤석열의 방심을 부추겼다. 윤은 자신이 1%라도 패할 가능성이 있는 단일화 방식은 받지 않겠다며 측근들에게 입조심을 주문한 상태다. 안 받는다. 여론조사 방식은 안 받는다. 이런 거죠. 정권교체를 찬성하는 유권자의 상당수는 윤이 됐건 아니 됐건 단일화로 정권을 되찾아오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미봉적인 통합이니까 이거라도 요구하는 거죠. 국민들은. 비호감이 60%라니까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마지못해서 최악 중에 더 최악을 찍는 선거가 지금 된다니까. 이들 유권자가 가장 걱정하는 건 단일화가 불발되는 것을 넘어 중도 플러스 보수 단일화가 진보 플러스 중도 단일화 협상으로 뒤바뀌는 것이다. 진보 플러스 중도 단일화는 가기 힘들 거예요. 안철수 그쪽으로는 안 갈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게 정치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마키아벨리즘 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마누라, 자식도 없어요. 정권 획득이 목적이에요. 악마라도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DJP 같은 경우가 아니었어요. 노무현 정몽준 같은 거였고. 그죠? 이재명은 14일 명동유서에서 묻지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 안철수 그렇잖아요. 안철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해야 한다고 10년 동안 저러고 다니잖아요. 이재명은 안철수 안을 다 받아들인다. 내각 구성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정권교체가 정치교체도 해주고 중임제도 4년 중임제 개헌도 받아들이고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물론 진정성이 없죠. 우파 보수의 입장에선.
그런데 이재명은 유승민 것까지 받아들인데 이제 막 응? 이걸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명분에서 누가 앞서가나? 정권 교체의 명분 윤석열, 통합의 명분 이재명 몰라요 그거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허민이가 쓴 거예요. 허민이 칼럼에 윤석열 단일화 못하면 진다. 전 이걸 갖다 100% 동감은 안 하지만은 윤석열은 안철수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짓밟다가는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